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코인 생활입니다. 한쪽에서는 세계 최대의 금 보유자라고 막 치켜 세우고, 다른 한쪽에서는 안정성이 취약하다, 이렇게 경고등을 켠다면 도대체 이 회사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스테이블코인 USDT를 발행하는 테더입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최근 테더에 대한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소식이 거의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는 파이낸셜 타임스 FT의 보도인데요. 테더가 무려 금 116톤을 보유해서 세계 최대의 독립, 그러니까 민간 금 보유자로 등극했다는 소식이고요.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S&P 글로벌이 USDT의 안정성을 약함, 그러니까 위크로 평가했다는 정반대의 소식이 나온 거죠. 금 보유량은 역대 최고 수준인데 신용평가는 왜 위크일까요? 오늘 저희는 이 흥미로운 충돌을 통해서 테더의 진짜 모습, 그 두 얼굴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주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전히 모순되는 두 뉴스지만 사실은 정확히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아, 같은 곳이요? 네, 바로 테더라는 존재의 본질 그 자체를요. 그러니까 FT의 뉴스는 테더의 힘을 보여주고 S&P의 평가는 그 힘에 내재된 위험을 보여주는 겁니다. 힘과 위험. 네, 이 두 가지를 함께 봐야만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거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듣기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지는 소식부터 시작해보죠.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테더가 금 116톤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게 숫자로만 들으니까 감이 잘 안 오는데 어느 정도 규모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쉽게 비교하자면 웬만한 중앙은행급입니다. 중앙은행급. 네. 물론 미국이나 독일 같은 국가들의 보유량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전 세계 국가 순위로 따져도 상위 30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에요. 와, 더 중요한 건 독립적인 민간 기관 중에서는 단연 세계 최대 규모라는 겁니다. 아, 민간 중에서는 1등. 그렇죠. 그래서 커뮤니티에서는 우스갯소리로 테더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회사가 아니라 금광주인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하하, 금광주인이요? 비유가 아주 딱 들어맞네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궁금증이 생깁니다. 보통 스테이블코인 회사는 준비금을 달러 현금이나 미국 국채처럼 아주 안전한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실물금을 사들이는 걸까요? 뭔가 전략적인 변화가 있는 건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게 테더의 최근 몇 년간 가장 큰 변화, 준비금 다변화 전략의 핵심입니다. 아하. 원래 테더도 초기에는 대부분 미국 국채나 현금성 자산을 보유했어요. 그게 가장 교과서적인 방법이니까요. 그런데 USDT의 시장 지배력이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죠? 전 세계에서 USDT를 사용하니까 그 준비금을 운용해서 벌어들이는 이자 수익이 상상을 초월하게 된 거죠. 작년 한 해에만 수조 원의 이익을 냈으니까요. 잠깐만요. 수조 원이요? 와. 아니 그냥 스테이블 코인 발행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준비금으로 돈을 그렇게 많이 번다는 건가요? 그렇죠. 100조가 넘는 돈을 미국 국채에만 넣어놔도 연간 이자 수익이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테더는 그 넘쳐나는 이익을 가지고 더 공격적인 투자를 시작한 겁니다. 아, 일종의 잉여이익 재투자인 셈이죠. 그 결과물이 바로 116톤의 금과 수십만 개의 비트코인입니다. 와. 이건 테더가 더 이상 단순한 기술 회사를 넘어 사실상 거대한 글로벌 자산운용사로 변모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동시에 달러 외의 자산으로 위험을 분산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거고요. 와,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네요. 단순한 코인 발행사가 아니라 골드만삭스나 블랙록 같은 자산 운용사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군요. 전 세계를 상대로 달러를 송금하고 결제하는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역할도 하고 있으니 정말 규모가 상상 이상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두 번째 뉴스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금까지 쌓아두면서 부를 과시하고 있는데 세계 최고 권위의 신용평가사 S&P는 왜 정반대로 USDT의 안정성을 약함, weak라고 평가했을까요? 이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S&P가 왜 그랬을까? 이걸 이해하려면 전통금융의 시각으로 테더를 바라봐야 합니다. 전통금융의 시각이요? 네. S&P가 위익 평가를 내린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고질적인 문제, 투명성 부족입니다. 아, 그 얘기는 계속 나왔었죠. 그렇죠. 테더가 우리 금 116톤이 있다, 비트코인도 이만큼 있다고 발표는 하죠. 분기마다 자체적으로 보고서도 내고요.
하지만 S&P 같은 기관이 보기엔 그게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충분하지 않다. 네, 그들이 원하는 건 세계적인 회계법인이 모든 계좌를 샅샅이 뒤져서 작성한 법적 책임을 지는 회계감사, 오디트 보고서거든요. 테더는 아직 단 한 번도 그런 수준의 감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건 알겠는데 내가 믿을 수 있는 제3자가 그걸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적은 없잖아. 이런 시각이군요. 주장과 검증은 다르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미국 규제 접근성의 부재입니다. 미국 규제.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USDT는 현재 미국 내에서 공식적인 결제 수단으로 허가받지 못했습니다. 세계 금융의 심장부인 미국 금융 시스템의 틀밖에 있다는 뜻이죠.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이건 단순히 미국에서 사업을 못한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테더의 대규모 인출 사태, 즉 뱅크런이 발생했을 때 미국 중앙은행이나 금융당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전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S&P는 이 점을 어마어마한 리스크로 본 겁니다. 규제의 우산 밖에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뭔가요? 듣고 보니 이게 가장 아이러니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앞에서 우리가 테더의 강점이라고 말했던 위험자산 비중 증가입니다. 네, 그 금이랑 비트코인이요. 네, 테더가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그 금과 비트코인 보유를 S&P는 오히려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왜냐하면 금과 비트코인은 미국 국채와 달리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아, 스테이블 코인의 생명은 이름 그대로 안정성인데 그 안정성을 담보해야 할 준비금의 가치가 하루에도 수십 %씩 오르내린다면 이건 본질적으로 모순이라는 겁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테더의 시각에서는 수익성 높은 자산 다변화인데 S&P의 시각에서는 안정성을 해치는 위험한 도박으로 해석된 거군요. 완전히 동상이몽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S&P의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USDT가 글로벌 시장을 지배하는 강력한 결제 네트워크인 건 인정한다. 하지만 그 준비금의 투명성, 규제로부터의 고립, 그리고 자산의 변동성을 고려했을 때 가장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위크 등급을 줬군요. 네, 그래서 1점에서 5점까지의 척도에서 4점에 해당하는 위크 등급을 준 겁니다. 사실상 낙제점에 가까운 점수죠. S&P가 지적한 문제들을 듣고 보니 결국 미국 내 규제 문제가 모든 것의 뿌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테더의 가장 큰 경쟁자인 USDC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왜 테더는 그 막강한 자금력과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도 미국 시장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건가요? 그게 바로 테더와 USDC의 태생적 차이입니다. USDC를 발행하는 서클은 처음부터 프로젝트의 목표를 미국 규제를 100% 준수하는 월스트리트가 사랑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잡았습니다. 아, 처음부터 방향이 달랐군요. 네. 그래서 준비금도 오직 현금과 단기 미국 국채로만 구성하고 세계적인 회계법인 딜로이트를 통해 매달 투명하게 감사를 받습니다. 뉴욕 금융감독청의 엄격한 감독을 받으며 사실상 전통 금융 시스템의 일원처럼 행동하죠. 처음부터 걸어온 길이 완전히 달랐던 거군요. 비유하자면 USDC는 명문가 출신으로 처음부터 제도권의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모범생 같은 느낌이고 테더는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거대한 부를 이룬 자수성가형 사업가 같은 느낌이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테더는 초기에 여러 논란으로 인해 미국의 규제 문턱을 넘는 데 실패하자 아예 전략을 바꾼 겁니다. 어떻게 바꿨죠? 좋아. 미국 군토막 모범생 USDC 너희에게 맡길게. 대신 우리는 그 외에 나머지 글로벌 시장 전체를 먹겠다는 방향으로요. 아, 그래서 미국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대신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을 과감하게 준비금에 편입하고 자국 통화가 불안정한 개발도상국이나 달러의 영향력이 약한 국가들의 결제 시장으로 무섭게 파고든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국 내에서는 USDC, 그 외 글로벌 시장에서는 USDT라는 양강 구도가 만들어진 거군요.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운동장에서 싸우는 전략을 택한 거네요. 네, 지금은 그 구도가 거의 고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S&P의 위크 평가는 바로 이 지점, 즉 미국 금융 시스템과의 연결고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결정적인 잣대로 삼은 결과입니다. 그렇군요. 전통금융의 관점에서는 규제의 틀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안정성의 증표니까요. 이렇게 하나씩 뜯어보니 테더라는 회사가 정말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게 명확해집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막강한 강점을 가졌지만 동시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치명적인 약점도 그대로 안고 있는 모습이네요. 정확합니다. 태도의 강점과 리스크를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역설이 더욱 선명해지죠. 네, 강점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강점부터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째, 글로벌 시장 점유율 70%에 달하는 압도적인 지위. 전 세계 거의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USDT 없이는 거래가 불가능할 정도의 기축통화 역할. 거의 달러 같은 역할이네요. 그렇죠. 둘째, 이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준비금을 운용해서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익. 이 돈으로 다시 금과 비트코인을 사들이면서 자신들의 제국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있죠. 그야말로 무적처럼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면에 숨겨진 리스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S&P가 지적한 것 외에도 더 있을까요? 근본적으로는 S&P가 지적한 내용과 같습니다. 다만 그 심각성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네. 첫째, 변동성 자산 비중의 증가는 시장이 좋을 땐 수익을 극대화하지만 반대로 시장이 급락할 경우 준비금 가치가 발행된 USDT의 가치 아래로 떨어지는 디패깅 위험을 내포합니다. 1달러가 깨질 수 있다는. 네. 둘째, 투명성 문제는 여전히 시한폭탄입니다. 테더가 정말 지급준비금을 100% 가지고 있을까 하는 의심은 시장이 불안해질 때마다 어김없이 되살아나는 유령과도 같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미국 금융인프라와의 단절입니다. 만약 테더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겨 대규모 뱅크런이 발생했을 때 이를 막아줄 최후의 보루, 즉 중앙은행이나 규제당국의 안전망이 없다는 것은 잠재적으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거대한 위험 요소입니다.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이 두 가지 상반된 뉴스가 결국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메시지라고 보시나요? 테더는 이제 너무 커져버려서 스스로를 금융회사라고 생각하지만 규제당국의 눈에는 여전히 정체불명의 거대한 고래로 보인다는 것, 이 시각 차이가 모든 문제의 핵심인 것 같아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테더는 하는 일을 보면 골드만삭스처럼 행동하고 버는 돈을 보면 JP모건 부럽지 않죠. 하지만 그 법적 지위나 투명성은 여전히 베일에 쌓인 사모펀드에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이 거대한 간극, 이 괴리가 바로 테더가 가진 힘의 원천이자 동시에 가장 큰 아킬레스건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파이낸셜 타임스의 세계 최대 금 보유자라는 보도와 S&P의 안정성 약함이라는 평가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동전의 양면을 보여주는 것이었네요. 맞습니다. 두 뉴스는 정확히 테더의 두 얼굴을 보여줍니다. FT의 보도는 테더가 가진 막강한 시장 권력과 현실적인 존재감을 상징합니다. 힘. 그렇죠. 이제는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성장했다는 증거죠. 반대로 S&P의 평가는 테더가 가진 구조적인 리스크와 제도권으로부터의 고립을 정확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사실을 모두 합쳤을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내려야 할 결론은 무엇일까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테더는 너무 강하다.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역설적인 진실입니다. 강해서 위험하다. 네, USDT는 이미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달러 결제의 핵심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특히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한 국가의 사람들에게는 자산 가치를 지키는 생명줄과도 같은 역할을 하죠. 하지만 바로 그 막강한 영향력과 불투명한 구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글로벌 규제의 한복판에 설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규제 회색지대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있지만 그 덩치가 커질수록 규제 당국의 감시망은 더욱 촘촘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116톤의 금을 쌓아올린 막강한 자산가 테더, 그리고 동시에 S&P로부터 안정성 약함이라는 경고를 받은 테더의 두 얼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결국 이번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자산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라는 결과보다 그 자산이 어떤 구조와 투명성 위에서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과정이 금융 시스템의 신뢰에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네, 특히 수많은 사람들의 자산이 얽혀있는 스테이블 코인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힘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사례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책임지는 규제 당국이라면 지금의 테더를 혁신을 이끄는 기회로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시스템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시한폭탄으로 보시겠습니까? 슬기로운 스테이블코인 생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